명태균 씨. 이름 석자가 이제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계속해서 아슬아슬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의 폭로가 연일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이름 명태균. 선거에 답변에서는 어느 누구도 못 따라옵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이제 그래서 그 김 의원 이제 수석부 장관한테 물어봤지 좀 앞뒤가 있냐 그랬더니 정말 한심하다 그러더라고. 김 의원님이 순진해서 당했다 그러더라고. 엇갈린 평가만큼이나 그를 따라다니는 호칭도 제각각인데 듣보자 폭풍쟁이 사기꾼들은 다 천명은 되는 것 같아요, 최소. 눈빛이나 이런 게 장난이 아니에요. 나는 박정우 당인 줄 알았어. 일을 짠다는 거는 누구 밑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대선이면 대선 모든 후보에 대해서 판을 짜는 거예요. 대통령 전화한 거 안 와.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 사무하고 전화해봐. 대통령 전화해갖고. 저기 있네요. 아주 악질적인 업체예요, 저한테는. 아예 회사 부도내 뿌리고 뭐 연락도 안 듣는 사람이었으니까. 믿고 싶은 그런 제 기억들인데 그때 워낙 제가 타격을 받아가지고 드러난 명태균의 진짜 얼굴. 사기 전력까지 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그는 어쩌다 우리 정치판을 휘젓게 된 걸까? 안녕하십니까. 탐사보도 추적자들. 저는 정동건입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중앙 정치권에서 낯설기만 했던 명태균 씨 입에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음지에서 선거 전략을 짜는 그림자였다고 주장했을 정도로 존재감을 드러낸 적 없던 인물입니다. 선거 기술자, 책사, 브로커, 그 어떤 단어로도 규정하기 힘든 그의 정체는 무엇인지, 선거판에서 그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해온 건지, 추적자들이 그의 숨겨진 행보를 뒤쫓아봤습니다. (15대) 대선이 치러진 1997년 27살 명태균 씨는 정치와 무관한 휴대폰 판매업자였습니다. 하지만 손대는 사업마다 신통치 않았던지 전화번호부를 만드는 업체로 시작해 광고 대행, 텔레마케팅까지 명함도 계속 바뀌었는데 그가 벌이는 사업엔 묘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부분 전화번호를 다루는 사업이라는 것. 그런데 스마트폰 다들 쓰니까 검색이 다 되니까 전화번호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공중전화 코스에 전화 그런 사람들이 없어졌죠. 수익이 떨어지고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 판매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평범한 자영업자였던 그가 여론조사업에 눈을 뜨게 된 건 2013년 6월 무렵.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딱 1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코제도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뭐 ARS 관련돼 있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여론조사 할 수 있는 리서치업이 가장 잘 맞는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저희가 잘 모르니까 선거 여론조사는 좀 뭐 이런 것들을 교수님들 통해서 많이 좀 배웠죠. 대학 교수로부터 여론조사 방법까지 배워가며 적극적이었다는 명 씨. 총선이 있었던 2016년에 여론조사 업체는 물론 인터넷 신문사까지 확장했습니다. 지역 언론사 시사경남의 CEO,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이름 없던 여론조사 업체에 언론사 간판이 붙자 경남권에선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고 다녔다는 한가지 소문이 지역에는 많이 있었어요. 명태균이 찾아가면 원하는 조사 결과 받을 수 있다. 특히 선거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못 따라옵니다. 여론을 올리는 방법을, 조사 방법을 문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걸 해가지고 조금씩은 그 대답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잘 만들어요. 그런 걸.
당시 경남 지역에선 명 씨를 만나면 원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선거철이면 명 씨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엔 사선의 전직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김영석이 경기한다 사람들이 막 김영석이가 제일 지금 믿고 할 수는 그 사람들도 반대하네. 김영석이가 대보면 뭐 나라가 망하는 줄 안다. 뭐 도대체 어째 하고 다니길래?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어쩌겠노 뭐 어떻게든 미워도 뭐 어쩌겠노. 어쨌든 만들어봐야지. 법조인 출신으로 2006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경선에 출마하면서 대표 직무대행까지 맡았던 김영선 전 의원. 지난해 현역 의원 자격으로 경남 지역 사업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옆자리에 명태균 씨가 앉았습니다. 당시 언론에 노출된 명 씨 직함은 삼국지에나 나올 법한 정책 책사. 국회에 등록된 보좌진 명단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비공식 직함입니다. 도대체 경남권에서 명 씨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우리는 명 씨가 주로 활동했던 창원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진 속 간담회에 함께 있었던 지역민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눈빛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나는 박수무당인 줄 알았어요. 저의 눈보다 내가 눈을 이렇게 좀 피하게 되더라니까. 음지, 그림자를 자처하던 본인 말과 달리 의원이라도 된 듯 거만했다는 명 씨. 자료 너무 많다. 몇 장 안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딱 가져와야 지금 뭐 너무 이거 뭐 이 많은 걸 다 공부해가지고 하라는 거냐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뭐 잘못한 건가 이런 기분이 들게. 대통령 자택도 직접 가봤다며 떠벌리기까지 했다는데 아크로비스타에 뭐 가봤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응? 이제 윤석열 파리를 하는 거죠. 그중에 실제 가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그런 사람들 내 앞에 오면 다 찍소리도 못하게 돼 있다. 어지간한 정치인들은 다 자기 발밑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박완수 지사도 뭐 걔는 뭐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뭐 이런 정도. 좀 잠깐 계셔보시라고 내가 얘기하고 뭐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뭐지?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다선의 여당 중진이던 김영선 전 의원은 어쩌다 명태균 앞에서 작아진 걸까? 두 사람의 인연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2년부터 내리 3번 낙선한 김 전 의원은 경남도지사 선거에 도전합니다. 선거에서 3번 연속 고배를 마신 정치인을 따르는 이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때 김 전 의원을 도왔던 게 바로 명 씨입니다. 국회의원을 그만두면 급여를 줄 수도 없고 사실상의 그 다음에 서포트 조직은 하나도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상당한 의전을 누리고 하던 사람이 서포트 조직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막막해지거든요. 그래서 김영선 의원도 국회의원에서 그만두고 아마 과거와 지금의 현재의 격차, 그 상실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비록 경남도지사 선거는 공천 단계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명 씨는 김 전 의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 명태균 씨가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창립되는데 초대 대표이사가 김영선 전 의원이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오버랩해서 내가 가봤지요. 한나라당 대표로 푸더라고요. 김영선이더라고요. 그때 도지사 선거를 이렇게 준비하고 뭐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래한국연구소 설립한다고 하면서 내보고 참여하라고 하더만 그때 내가 자문을 해줬거든요. 두 사람이 의기투합한 여론조사 업체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을까? 직접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 김영선 전 의원의 법무법인 사무실 건물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여론조사 업체와
변호사 사무실, 선거 캠프까지 두 사람의 아지트였던 이 건물. 김영선 변호사 사무실이 없어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주변에선 아직도 그 업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바로 옆 건물에 그 한국연구소 그 건물이 있었던 건 맞는 거죠? 예, 김영선 사무실에 있었어요. (301-2월에) 김영선 사무실이었나요? 다시 중앙정치의 꿈을 꿨을 김영선 전 의원. 그 곁을 무려 7년 동안 지킨 명태균. 정치적인 그 히스토리에 관해서는 잊어먹지를 않아. 컴퓨터야. 기사 같은 거 보내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정치 견해를 막 얘기하는데, 예. 그게 이제 그 기자 한 6, 7년 하거나 이제 국회의원 초대선 한 사람들 수준에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막 얘기하면은 안 들을 수가 없어. 상원에서 이 국회의원들 치고 걔랑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안 한 사람은 없어. 김영선 전 의원이 명 씨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것. 2020년 2월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경선 때였습니다. 경선에서 탈락한 김영선 전 의원은 자신이 초대 대표이사이자 명태균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불공정 공천을 주장했습니다. 명태균이 김영선을 이제 지내고 출마해서 여론조사를 만들어요. 그때 그게 엄청 이슈가 됐던 거죠. 왜냐면 갑자기 김영선 인물이 진해서 1순위를 나와버렸으니까 공천에 불복해서 올라갈까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머지 하나는 어라? 이렇게 해주는 곳이 있네? 이렇게 된 거죠. 여론조사에서 1위가 나왔지만 지역 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반응. 당시 명 씨가 김 전 의원에게 내놓은 여론조사 과정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김영선 후보가 여기 출마했을 때 좀 의아한 점이 그때도 기억이 나셨어요? 그렇죠. 김영선 의원이 수도권, 경기도 고양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분인데 갑자기 이쪽에 내려가서 한다고 그러니까 좀 다들 의아해했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수도권에서 기반을 닦은 김 전 의원이 경남으로 내려간 것부터 의아했다는데 덜컥 여론조사 1위까지 한 겁니다. 조사 과정에 문제는 없었을까? 통상적인 문항 순서는 아닙니다. 잘못된 방식이고요. 보통은 경선 여론조사 질문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본선 가상대기를 가게 되는데 이게 역순으로 되게 되면 특정 후보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문항 순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설문을 보면 당내 경선도 치르지 않았는데 여야 가상 양자 대결 후보에 김영선 전 의원을 올렸습니다. 마치 김 전 의원이 미래통합당 유력 후보인 것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실제로 다음 설문인 당내 경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김 전 의원이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동조 효과는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잘 모르는데 갑자기 여론조사가 더 높게 나오면 사표 심리 방지도 될 거고 이 사람이 대생각 보다라면서 최대 효과가 크죠. 이 사람의 인지도를 알리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박빙이라던가 하는 상황에서는 좀 더 크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또 선거 초반기 아직 여러 가지 그 후보에 대한 정보가 우리 유권자들한테 아직 다가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욱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PNR과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3번 모두 김영선 전 의원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당에서는 김 전 의원이 아닌 다른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미래한국연구소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24건 중 7건을 여론조사 기준 위반으로 고발 등 조치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표본을 얼마나 공정하게 샘플링하냐인데요. 특정 DB를 사용하는 순간 여론조사가 왜곡이 되게 돼 있는데요. A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을 많이 DB에 포함시키면 당연히 A 후보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결국 경선에서 탈락했지만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끈끈한 관계는 지속됐습니다. 김 전 의원을 통해 유력 정치인들과도 친분을 맺게 되는데 202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시장도 만납니다. 시장님, 시장 할래요? 대통령 할래요? 이게 내 천막이에요. 세훈이요. 나한테 4번이라고 했어요. 살려달라고.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움직여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를 만들어냈다는 것. 오세훈 시장의 당선 배경에 정말 변방의 선거꾼 명태균의 힘이 작용했던 걸까? 국민적 해소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시장님 살려달라고 울었다라고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아유, 허무맹랑한 소리죠. 네. 죄송합니다만 시장님에 대해서 명예훼손적인 많은 발언들이 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명태균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 있으십니까? 네, 고소장은 써놨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측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명 씨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여론조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특별히 도움받을 게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비책을 가지고 왔다면서 자기가 여론조사를 한 걸 가져왔어요. 이제 어디가 취약하고 어디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랑은 견해가 달랐어요. 그래서 기본도 안 돼 있다고 제가 지적했고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그만 이야기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의 말은 어디까지가 사실인 걸까? 우리는 명태균 씨의 이력서를 입수했습니다. 휴대폰을 팔다 30살에 창원에 있는 한 전문대학 인터넷정보학과에 입학한 명 씨. 한참 사업을 하던 40대 4년제 산업비즈니스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선거와는 썩 관련이 없어 보이는 학과에 입학해 늦깎이 대학생을 자처한 명태균 씨. 이유가 뭘까? 산업 비즈니스 학과가 여기가 맞나요? 저희 하는 거는 경영대학원 산업비즈니스 학과거든요. 네. 제가 관리하고 있는 학과는 그럼... 선생님 찾으시는 학과는 저희 계약학과 만료된 산업비즈니스 학과 찾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네. 만료됐다는 게 이제 더 이상 안 한다는. 네, 계약학과 끝나가지고 거기는 이제 폐과가 된 거죠. 없는 과예요. 학과는 그 수능 본 수험생들이 입학하는 학과는 아닌 거죠? 아마 그게 잘 모르겠는데 직장인 전형이나 뭐 이런 야간 재직자 전형. 반갑습니다. 생활과 건강 국을 발표하게 된 대학교 산업비즈니스학과 3학년 명태균이라고 합니다.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발생되는 독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매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독자 참여 유도와 이를 통한 매체 인지도 상승과 구독자를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향후 회사의 목적성에 맞는 활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대학 입학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 수소문 끝에 명 씨의 대학 동문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우리 동병천이가 계약은 했는데 명분은 발간하고 뭐 발지금 내기로 한 건 안 내고. 그래서 9월달에 추가로 발행하고 나면은 발행할 건데 그때 주겠습니다 했는데 그대로는 이제 아예 먹튀가 되고 전화가 안 됐죠. 뜻밖의 얘기였습니다. 모교의 명부 발간 사업을 맡은 명 씨가 약속한 발전 기금은 내지 않고 그대로 잠적했다는 것. 명부 발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그 명부 속에 광고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동문 중에. 광고 스폰서를 받고 또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린 거 가지고 자기들 수익을 남기고 발전금을 내겠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동창 회원들의 이름, 휴대폰 번호, 주소 등을 넣어 책을 만드는 동창의 명부 사업. 명부에 들어간 회원만 7만여 명. 명 씨의 대학 동문은 이 점을 꼬집었습니다. 자기들 다닌 거하고 똑같죠. 정보는 자기들 가져가고 자기들은 이익을 다 받잖아요. 계약금만 내고 또 광고 스폰도 받았을 거고. 그렇잖아요. 자기는 완전히 남는 장사라고 우리만
아버지 된 꼴이 됐잖아. 모교에 발전기금 1억을 기탁했다는 기사도 있었지만 그럼 공식적으로 발전기금 얼마 내겠다 그러면 항상 그렇게 행사를 이렇게 만듭니다. 누가 기탁하겠다 그러면은 뭐 약정식부터 하고 뭐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재학생이니까 뭐 알아서 학교를 위해서 정말 뭔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학교 재단 홈페이지에 1억 원 이상 기탁자 목록을 찾아보니 명 씨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기탁 목록에서 명 씨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재단 측에 확인해 봤습니다. 명 씨는 모교에 기탁금 1억을 내겠다고 약정했지만 실제 입금된 돈은 2천만 원이었다는 것. 기념 행사만 하고 돈은 5분의 1만 낸 겁니다. 같은 피해를 당한 곳이 또 있었습니다. 허정인 작가님 되십니까? 네네네. 예, 저는 대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부산의 한 국립대학 총동창회 사무국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 저희들이 선리서치하고 명부 발간 계약서를 2016년도 10월 달에 했네요. 저희들한테 발전기금 줄 거는 5천만 원이었는데 네네. 그걸 지키지 않았고요. 아. 선리서치도 자기들 부도 나가지고 그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명태균 씨의 부인이 사내 이사로 있던 광고회사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창원까지 찾아가 항의했지만 당시 회사 대표는 자신은 바지 사장에 불과하고 실소유주는 명 씨여서 돈을 줄 수 없단 말만 반복했다는 것. 명태균이가 그 대표를 좀 이렇게 좀 해달라 마라 이러니까 자기도 생각 없이 그냥 자기가 손해본 입장이다. 명태균이는 뭐 그 부도 나고 나서 표를 못하니까 이제 한번 뒤에서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을 내서 이렇게 여론조사 회사를 만들고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경남 지역을 휘젓고 다니던 명 씨. 그의 속사정이 더 궁금해졌는데요. 우리는 명 씨의 측근을 어렵게 접촉해 새로운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집이 좀 많이 써요. 지가 써요. 근데 어떻게 우리 남에 가갖고 쌀도 지금 10번도 더 줬다. 20kg짜리 쌀 한 10번 더 줬다. 쌀이 떨어져서. 명 씨가 반복된 사업 실패로 자금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건데 회사 지분이나 부동산 등 자산도 소유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실제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서도 명 씨의 이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았던 한 업체는 미수금을 받으러 갔다가 명 씨를 만났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아주 악질적인 업체였지한테는 미수금 때문에 제가 끌려다니는. 미수금이금 얼마 정도 지금 남아있으세요? 저 징그러워서 쳐다도 안 보고 있고요. 워낙 찔끔찔끔 줘서 예를 들면 미수금이 한 6천, 7천 있는데 38만 원 줬다가 58만 원 줬다가 이건 누구 계산하겠어요? 그다음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돈 받으러 간 놈이 조폭을 데려가요. 그걸 겁먹게 하는데 거꾸로 했어요. 저는 돈을 받으러 혼자 갔는데 거기에 강예경, 김태열, 명태균 이것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등치도 좋고. 임금체불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2016년부터 명 씨는 반복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계속 또 빚은 쌓이니까 나가서 돈 빌려오고 대출 받아오고 당시에 명태균 대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만에 1월달쯤에 이거 임금이 자꾸 밀리니까 저도 이제 이거 더 이상 못 다니겠다. 매일 희망을 잘 품어줘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밝은 희망을 잘 품어주니까 사람들이 그걸 포기 못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명 씨가 평소 잘 모르는 사람까지 인맥으로 과시하며 다녔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던 창원시청 6급 공무원에게 접근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근무 성적을 물은 뒤
당시 창원시장 측근을 잘 안다며 인맥을 과시하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뭐 누가 그때 안상수 창원시장 네네. 뭐 누구 뭐 측근하고 뭐 잘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뭐 그걸 해주겠다고 한 거였기 때문에 명 씨의 말을 감쪽같이 믿은 이 공무원은 현금 3천만 원에 이어 200만 원이 넘는 골프용품 세트까지 건넸습니다. 승진이 좌절되자 공무원의 고발로 명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로 죄질이 나쁘지만 돈을 돌려준 점을 감안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장 측근에게 승진 청탁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도 그럴 의사도 없었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2019년도에 그 창원지법에서 그 판결 나온 사건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혹시 왜 그러십니까? 그 명태균 씨 통해 가지고 그 했던 그 사건에 나오셨던 거 맞죠?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아,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 정황에 대해서 잠깐이나마 좀 이야기 듣고 싶어서 안 합니다. 예.